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크게 늘어 9만 명대 후반으로 예상됩니다. 확산세가 거세지는 와중에 BA.2.75 지역 내 감염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 4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간대에 나온 3만 5천여 명과 비교하면 2.6배 수준입니다. 이 시간대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선 건 지난 4월 중순 이후 97일 만에 처음입니다. 여기에 자정까지 발생한 확진자를 더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전국 요양병원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는 한 달 만에 다시 중단됐습니다. 앞으로는 필수 외래 진료를 제외하면 외출이나 외박도 할 수 없습니다. 아셔도 방역 대책에 따라야지 어떻게 해요. 짠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빨리 끝나기 다 염원하는 거지 BA.5가 우세종화하면서 최근 전국 요양병원 시설에서만 24건 등 모두 32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40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면회 끝나시고 나서는 이제 환기하고 소독은 되게 자주 하고 있고요. 손 씻기는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확산세를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되는 BA.2.75는 지역 내 감염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한 두 번째 확진자의 지인으로 외국인입니다. 입국 당일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고 9일 뒤인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이 확진자 외에도 밀접 접촉자 17명을 역학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석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했는데 경찰 내부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현장 참석자 56명, 온라인 참석자 140여 명이 휴일에 진행한 경찰국 반대회의를 43년 전 벌어진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 찬탈 사건에 빗댄 겁니다. 이 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이 해산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고 거듭 규정했습니다. 그 점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사들의 단체 행동과는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검사 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이번 총경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경찰공무원법 처벌 규정은 더 엄격하다며 회의 주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또 경찰 내 특정 그룹 출신들이 총경회의 등 단체 행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징계 조치와 관련해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등 지휘부와 소통하지 않았다며 경찰관들이 제기한 배후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핵심 과제 4가지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최종 국정과제에 넣지 않았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4대 핵심 추진 과제를 2시간 가까이 보고했습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지만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업무 보고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조속한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같은 기존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동시에 후보 시절 공약대로 여가부 폐지 계획을 주문한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 내에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의견을 모으는 중이었다며 내부적으론 폐지와 관련해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다른 부처로 옮기는 문제, 야당의 협조를 얻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폐지에 신중하게 접근해왔던 여가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로드맵을 주문함에 따라 여가부 폐지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빠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러시아가 수출항에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무산될 우려가 커졌지만 일단 수출은 재개되는 모양새입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엔 중재 합의안에 따라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첫 선적은 현지 시각으로 27일 초르모 노르스크에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러시아군의 5대 사항 포격에도 곡물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Караванів з кораблів, які будуть по фарватеру виконувати те завдання, ті домовленості, які були узгоджені, підписані, підкреслюю, між Україною, Туреччиною та Організацією Об'єднаних Націй. 우크라이나 인프라부는 향후 2주 안에 정해진 항구 3곳인 오데사와 초르노 모르스크, 유즈니 모두에서 수출 준비를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곡물 수출량에는 제한이 없고 비료의 수출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출을 위해 필요한 항로에선 기뢰 제거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5대 사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군함과 미사일 저장고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는 러시아의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Україна сказала, що ми готові експортувати. Росія повинна розблокувати Чорне море. Але ми прекрасно розуміли, що саме в такому форматі ми повинні домовлятися. 곡물 수출길을 연 러시아는 그러나 가스를 무기로 유럽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독일로 연결된 가스관의 터빈을 추가로 가동 중단하기로 결정한 건데 가스 운송량이 20%까지 줄게 돼 독일을 비롯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추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